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 오늘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지 이게 관건이 되고 있는데, 심의원 측에서 합의금 3천만 원을 제시했고 무릎까지 꿇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지역 언론 간부 개입해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뉴스 중심으로 이동희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새로 나온 얘기들, 사실로 확인이 된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의 내용인데요. 심학봉 의원이 사고 직후, 그런 성폭행 의혹을 받은 직후에 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중간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간부가 3천만 원에 합의할 것을 중지했다, 이런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A 여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 A 여인의 지인이 증언을 했는데 새로운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성폭행 과정이 상세히 묘사가 돼서 성폭행이 있었던 정황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심의의원이 피해 여성을 덮쳤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했고, 그래서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성관계가 끝난 직후에는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심학봉 의원은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되지, 나 바쁘니까 먼저 나가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의 가방에 30만 원, 현금 30만 원을 넣어준 뒤에는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은 것인가, 난 정말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자, 이 지인의 증언이라는 게 어쨌든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30만 원을 줬다는 부분, 그리고 이 내용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부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직 이제 그 지인의 증언 자체가 얼마큼 신빙성 있는지 확인이 안 됐고요. 하지만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인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이 성관계 직후에 어떤 그 A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항의를 한 것이고, 또 심학봉 의원은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아무런 그 강압 없이 성관계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저항을 한 거는 이제 그 수준의 폭행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그 성폭행이 있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는 약간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30만 원을 뭐 명목이 점심값이든 교통비든 뭐 설이 분분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명목으로 줬다는 것 자체도 뭔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증언 자체가 사실로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그 종합적인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 변호사님, 검찰에서 재수사했을 경우 결국에는 성폭행 여부를 재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이 일단 덮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한 결과 결국은 양측에서 양 두 사람 사이에 그 진술이 일치하고 그 두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낸 것인데요. 검찰에서 볼 때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소환을 해서 검찰 단계에서 양 당사자를 소환해서 대질 신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당시의 그 사실 확인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A 여인이 혹시라도 그 최초 진술처럼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와 달리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알려졌던 의혹들이 밝혀지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동현 차장. 네. 저희 죽을 죄를 졌다, 이 무릎을 꿇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을 제시했다, 이런 것도 보도 내용이에요. 자, 경찰이 얼마나 엉터리같이 수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3천만 원을 제시했다. 자, 두 사람이 사랑해서 어떤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왜 죽을 죄를 지었고 3천만 원을 주겠습니까? 심학봉 의원이 저런 말을 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경찰 수사는 정말 빵점짜리 수사였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고요. 검찰로 일단 수사가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 저런 대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힌다면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여부, 그리고 이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서
회유, 협박이 있었는지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국민적인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여당 의원이라 뭘 탈당을 했지만 여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